안녕하세요. 통합사회 네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시장에는 어떤 한계가 있을까 하면서 독과점이랑 공공재 한번 살펴봤었어요. 독과점에서는 물건이 원래 건강한 시장보다 조금 생산돼서 비싼 가격이 형성된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공공재에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걸 얘기했었죠.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 뭐냐면 그걸 이어서 외부 효과입니다. 자, 외부 효과는 뭐냐면 우리가 경제 활동이라는 것은 생산을 하고 그 물건들을 소비하는 과정을 다 그냥 경제 활동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은 의도치 않게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은 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를 외부 효과라고 말해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나왔을 때를 뭉뚱그려서 그냥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근데 이 외부 효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외부 효과를 전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정리를 해볼 건데 뭐냐면은 생산 측면의 외부 효과랑 소비 측면의 외부 효과, 생산에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소비에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근데 이 외부 효과라는 게 말만 들어서는 되게 간단할 것 같은데 예시를 잘 우리가 듣고 이해하지 않으면은 뭔가 이 외부 효과라는 게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의도하지 않은 거라고만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구분해내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겠습니다. 생산, 소비, 소비죠. 소시가 아니라 그죠? 소비에서 긍정적, 부정적, 또 긍정적, 부정적. 네, 이렇게 네 가지 사례 한번 살펴볼게요. 생산에서 긍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양봉업이 있습니다. 양봉업이라고 하면은 꿀벌을 키워서 꿀을 생산해내는 사업을 말하죠.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복숭아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복숭아가 씨앗을 심어서 나무가 자라서 복숭아가 이제 열리는 게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복숭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중간에 뭐 복숭아뿐만 아니라 어떤 과일이든 중간에 이제 곤충들이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그 꽃가루를 이용해서 수정을 시켜줘야지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은 주변에 곤충이 없고 충분하게 수정을 다 시켜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사람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붓 같은 걸로 이렇게 찍어서 수정을 시켜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인건비가 들어가고 복숭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옆에 갑자기 그냥 뭐 아무 그냥 없이 꿀벌을 키우는 사람이 등장을 딱 하게 되면은 그 꿀벌들이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막 날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수정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벌꿀이죠. 벌꿀 생산. 자, 벌꿀 생산. 복숭아 생산비. 자, 벌꿀을 생산함으로써 복숭아 생산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을 했네요. 이 예시에서. 그죠? 자, 보면은 앞에서 말했던 개념이랑 연관지어서 한번 볼게요. 벌꿀을 생산하는 거는 복숭아의 생산비를 낮춰줄 의도가 있었냐 하면 아니었어요. 근데 벌꿀을 생산해서 벌꿀 때문에 복숭아 생산비가 낮춰지고 복숭아의 퀄리티가 올라갔냐, 그러니까 복숭아 시장에 영향을 끼쳤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는 말 자체는 잘 이해가 안 갈 텐데 예시를 하나하나 더 들어보면서 이해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잘 보면 돼요. 벌꿀을 생산할 때 복숭아 생산비가 낮춰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부정적인 효과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장사를 하는데 연탄 공장이 있어요. 그 마을에 연탄 공장이 있어서 막 연탄 재들이 흩날리는 마을이라고 해봐요. 그럼 되게 불행하겠죠, 일단은. 근데 그 마을에 세탁소를 운영하는 분이 한 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탁을 막 해서 밖에다가 옷을 막 널어놨더니 옷에
재가 막 묻을 때가 있는 거예요. 맨날 묻는 건 아니겠지만 묻어서 세탁을 깔끔하게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또 세탁을 또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그 세탁비가 올라가는 이 효과가 벌어지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러면은 연탄 공장 때문에 세탁비가 올라갑니다. 이건 안 좋죠? 그죠? 근데 연탄 공장이 세탁비를 올려버리기 위해서 공장을 지어서 연탄을 생산하고 있나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연탄 공장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말이죠. 자, 세탁비가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물건을 만드는, 그죠? 기업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소비의 측면에서 외부 효과, 긍정적일 때, 부정적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비에서 긍정적일 때는 뭐냐면은 예방접종이 있어요. 자, 제가 기숙사에 살고 있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숙사 2인 1실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막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병원에 가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그러면 그 친구의 독감에 걸릴 확률이 낮아졌죠. 그쵸? 그러면은 긍정적인 거예요. 내가 예방접종에 소비를 함으로써 누군가의 그 질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 자체를 낮춰준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예방접종을 통해서 질병의 확산을 낮췄죠. 이거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죠? 자, 부정적인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 똑같이 기숙사에 있어요. 자, 저랑 2인 1실을 쓰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막 담배를 펴요. 그러면은 저는 이 친구를 괴롭히기 위해서 담배를 폈나요? 아니죠? 의도하지 않았어요. 예방접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거는 본인의 만족감을 위해서 본인이 소비를 하는 건데 친구가 야, 너 병 걸려라, 담배 연기나 맡아라 하고서 이렇게 괴롭히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는 건 아니란 말이죠. 자, 담배를 소비해서 비흡연자의 근데 제가 여기서 화살표를 쭉 그어버리면 비흡연자 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오해를 할까봐 비흡연자의 만족감이 내려간다. 그죠? 이렇게 하면 화살표가 또 같아가지고 헷갈릴 수 있죠. 비흡연자의 불만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화살표가 딱 맞겠죠? 자, 부정적인 외부 효과. 담배는 의도하지 않았죠. 근데 아직 이 사례 4가지, 대표적인 사례 4가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 봤어도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뭐냐면은 이것도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외부 효과가 아닌 경우입니다. 외부 효과가 아닌 경우 뭐냐면 저기 서해안에 살고 있어요. 바닷가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렸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통해서 원래 5시간 걸리는 거리를 1시간 만에 갈 수 있게 됐어요. 도로가 생겨가지고. 이거는 외부 효과가 아닌가? 외부 효과가 아닙니다. 빨리 가라고 만들었어요. 서해안 고속도로는. 그쵸? 그래서 외부 효과가 아니라 의도한 거예요. 빨리 가라고 만들었으니까 빨리 갔으니까 외부 효과가 아니라 그냥 효과인 거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교통의 그 유량이 많아지면서 건물값이 막 폭등했어요. 자, 근데 서해안 고속도로를 지을 때 건물값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의도한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외부 효과일까요? 아닐까요? 결론만 얘기하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자체는 외부 효과로 치지 않아요. 외부 효과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값이 올랐다 내려갔다 뭐 이런 것들은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외부 효과라고 보지 않고 실제적인 외부 효과는 무엇이냐, 의도하지 않았고 그 시장이랑 가격이랑 연관성이 없는 경우, 이 4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긍정적일 때에는 외부 경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긍정적 외부 효과랑 외부 경제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책에 따라서 표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외부 불경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도 외부 경제, 여기도 외부 불경제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외부 효과가 무엇인지 또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아봤어요. 그러면은 이게 잠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시장의 한계랑 연관이 되는 거죠? 뭔 상관이죠? 지금 복숭아 생산비가 낮아진 거랑 시장에 어떤 한계가 있을까랑 무슨 얘기냐면은 이 효과를 한번 알아봐야 돼요. 뭐냐면 벌꿀을 생산해서 복숭아 생산비가 낮아지면은 모든 경제적 측면에서 다 복숭아 생산을 할 때마다 옆에다가 벌꿀을 설치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연탄 공장이 있을 때 주변에 세탁소를 열지 말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왜냐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이 시장은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의 시장이에요. 어떤 규제도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다시 더 보면은 예방접종을 모두 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담배를 다 끊으면 좋겠지만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미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가 아니라 자유로운 시장 안에 놔뒀을 때 정부가 아무 개입도 하지 않은 자유로운 이론적인 시장 안에서 이런 외부 효과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경제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려를 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근거인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측면에 정부가 개입을 할 때에는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될까요? 자, 보면은 보조금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돈을 줘서 뭐 생산을 장려하게 한다든지 벌꿀 생산을 장려한다든지 뭐 지금 이 예시에는 정확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연탄 공장이 뭐 세탁비를 올린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꼭 연탄 공장의 예시가 아니더라도 부정적 외부 효과 즉 뭐냐면은 예시를 하나 또 들어볼 수가 있겠어요. 뭐냐면은 공장 강상류의 공장이 있어요. 뭐 염색 공장이 있다고 해봐요. 그래서 막 염색을 열심히 하는데 폐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강하류에 있는 횟집에서 물고기들이 냄새가 나고 막 못 먹게 생긴 거예요. 왜 물고기 수도 적고 그러면 외부 효과가 받겠죠. 그런 경우에 폐수를 내보내는 것 자체는 안 좋잖아요. 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 경제 활동에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정부는 하지 마라가 아니라 세금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게 하는 거를 조세라고 말하죠. 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소비 측면으로 볼게요. 소비가 긍정적이고 뭐 예방접종을 해서 모두가 좋을 수 있다. 이럴 때 보조금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이 보조금이라는 것의 형태가 진짜로 주머니에 돈을 찔러주는 게 아니라 그런 곳에 정부가 지출을 한다고 상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때 또는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예방접종을 좀 약간 다 같이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외부 효과가 늘어나니까. 그쵸? 전체적으로 국민 건강이 좋아지니까. 그죠? 그리고 국민 건강이 직접적으로 좋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외부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조세. 뭐 담배는 조세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담배는 대부분이 세금입니다. 거기에다가 올라가고 있어요. 가격 자체도. 그렇죠? 뭐 다른 정책을 실시할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경우가 뭐 대표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대표적이라는 거지. 자, 그리고 또 더 볼게.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외부 효과에서 정부의 해결책까지 보고 이 외부 효과라는 게 과연 뭔지 그리고 시장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기까지 오늘 수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